임플란트 상담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세요? 여기는 뼈 이식 같이 하셔야겠어요. 그 순간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. 내 뼈가 진짜 부족한 걸까? 아니면 이 치과 비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? 오늘 영상은 그 찜찜함을 CT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가 너무 얇거나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심상호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는 경우와 반대로 의사가 이 정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를 환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만 꼭 집어서 설명드릴게요. 임플란트는 비용도 크고 한번 하면 평생 이제 쓰셔야 하잖아요. 안 해도 되는 뼈 이식에 돈과 시간 쓰는 일 없도록 끝까지 함께 보시죠. 원장님, 뼈 이식 꼭 해야 해요?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만 하면 안 돼요? 이 질문 속에는 대부분 뼈 이식이 뭔지, 왜 해야 되는지 보다는 비용이 커지는 것 같아서 겁난다가 들어있으실 거예요.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뼈 이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는 아닙니다. 진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안 해도 되는 분들이라면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. 왜냐하면 이식제는 내 몸 안에 조직이 아니라 외부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아주 드물게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의 통증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. 즉 많이 할수록 좋은 치료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하는 치료가 뼈 이식입니다. 임플란트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치아 대신에 들어가는 기둥이죠. 근데 기둥이 오래 버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당연히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. 자연 치아는 뿌리가 뼛속에 깊이 박혀 지지를 받는데 치아를 뽑고 시간이 지나면 그 뼈가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정작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때는 임플란트를 잡아줘야 할 뼈의 높이와 두께 모두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.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게 뼈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뼈 이식은 한 문장으로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게 부족한 뼈를 보강해서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뼈 이식의 여부는 보통 세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. 뼈의 높이, 그리고 뼈의 두께, 마지막으로 중요 구조물과의 거리인데요. 위의 턱뼈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뼈가 없는 공간이 있어서 뼈 이식이 필요하고, 아래 턱뼈 같은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에 따라서 뼈 이식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런 위치들은 3D CT에서 훨씬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, 그래서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CT를 찍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뼈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, 예를 들어 바깥쪽 뼈가 얇으면 잇몸이 내려가거나 노출 위험도가 커질 수 있어 그 두께가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. 뼈 이식이 필수가 되는 케이스는 그럼 뭘까요? 첫 번째는 윗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입니다. 바로 상악동 높이가 부족한 경우인데요. 위 어금니 쪽은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가까워서 치아를 잃고 오래 지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뼈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 상황에 따라 상악동 거상술 그리고 뼈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입니다. 신경 때문에 못 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아래 턱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뼈가 부족하니까 깊게 심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안전하게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경우에 따라선 뼈 이식으로 그 기반을 보강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케이스는 앞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입니다. 앞니는 원래 뼈가 얇은 위치이고 또 치아를 뽑은 다음에는 점점 얇아집니다. 이때 임플란트는 잘 심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뼈가 조금씩 녹아서 없어지면서 임플란트가 보이게 되거나 노출이 되면서 안 예쁘게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니 뼈 이식은 버티게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잇몸 모양을 유지하는 목적도 함께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나이가 많은데 뼈 이식까지요?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. 결론은 나이만으로는 불가하다고 판정하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고령층의 임플란트 생존율을 다룬 연구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보고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복 속도와 재생 속도가 젊을 때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고, 뼈 이식이 들어가면 난이도도 올라가서 술자의 경험과 계획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령이면서 뼈 이식까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으셨어요? 그렇다면 근거 설명을 충분하게 들으시고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걸 권합니다.
오늘은 임플란트에서 뼈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와 반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내 뼈가 어떤 상태인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이해시켜주는 곳을 찾는 것,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 뼈이식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도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최대한 솔직하고 쉽게 계속 나누어 드릴게요. 환자분의 치아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심상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